안녕하십니까. 신의균 일군사TV 알기 쉬운 무기 백과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아주 유명한 무기, 멋진 무기 알기 쉽게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 오늘은 뭐 유명하거나 멋지지는 않고요. 다만 우리를 위협할 뻔했던 무기, 북한이 가질 뻔했던 무기입니다. 자, 김정일이 탐냈던 대형 전폭기, 중국의 JH-7 페이바오가 비표, 나르는 표범이란 말인데, 덩치가 워낙 커서 표범 같진 않고 차라리 호랑이라고 했으면 좀 더 어울리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엄청나게 덩치 큰 대형 전투폭격기입니다. 자, 소형 전투기 한 개를 절감한 중국입니다. 1976년도인데요. 이게 이제 J6죠. 중국은 러시아, 과거 소련이죠. 소련의 전투기를 도입해가지고 그걸 이제 역설계해가지고 데드카피해서 전투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J5는 소련의 미그 17을 이제 카피한 거고, J6는 소련의 미그 19를 카피한 거고, J7은 소련의 미그 21을 카피한 건데, 이 J6가 제일 많이 썼던 전투기인데, 왜 이게 이제 이거 가지고 안 되겠다라고 생각했냐 하면은, 당시 1974년도에 파라셀 군도, 그러니까 중국은 이제 서사군다라고 하죠. 그 파라셀 군도를 남베트남이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었는데, 당시 이제 월남전 할 때 미군이 철수하자마자 이제 미국이 보호 안 해주니까 바로 그냥 남베트남이 실효적 지배하고 있던 그 파라셀 군도를 쳐버렸어요. 치는데 근접 항공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해남도에서 이 J6가 이렇게 갔더니 항속거리가 짧아가지고 제대로 활약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좀 이 대함 타격 능력을 좀 가지고 항속거리 좀 길고 대함 미사일 좀 쏠 수 있고 이런 게 있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1967년도에 앨러스 쇼크 해가지고 스틱스 미사일을 가지고 활약하는 것도 보고, 이러니까 이런 거 우리 스틱스 미사일, 지금 이제 그때는 다른 미사일이 되는데 이런 대함 미사일도 좀 쏠 수 있으면서 멀리까지 날아가서 뭔가 할 수 있는 이런 전투기 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자신들의 주력 전투기인 이 J6, 이건 너무 덩치가 작으니까 여기다가 대함 미사일 달 수도 없고 멀리 날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큰 거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얼른 가서 엔진 2개 달고 대함 미사일 쏠 수 있는 전폭기 만들어 와라 이렇게 됐는데, 이때가 문화혁명하고 뭐 완전히 그냥 중국이 초토화된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소관계 파탄나서 기술 지원도 안 되고 홍위병으로 과학자들 다 죽여놓고 이게 무슨 개소리야, 이제 이런 푸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일단 절대 지도자가 만들으라고 하니까 뭐 이제 이거는 마음속으로는 한 이야기고 만들어야죠. 그런데 뭐 다시 과학자들 다 잡아주겠지 않습니까? 어떡합니까 이거? 큰일 났네요. 그래서 일단 만들으라고 하니까 만들어야 돼요. 절대자의 명령입니다. 자체 기술로 대함 타격용 전폭기를 만들어라. 이때는 이제 소련하고 사이가 너무나 안 좋으니까 소련이 이런 것들을 기술 지원을 해줄 리가 없어요. 당시 트렌드는 유럽은 토네이도 IDS 전폭기를 만들었고요. 미국은 F-111 전폭기를 만들었고, 또 러시아는 당시에 수호이 24 전폭기를 만들었죠. 이 수호이 24나 F-111, 토네이도 전부 다 대형 덩치 커요. 그리고 가베닉입니다. 제공 침투할 수 있고 이런 가베닉이에요. 그런데 당시 중국 기술로는 가베닉은 도저히 만들 수는 없고 기술이 안 되니까 어쨌든 덩치 큰 거 만들자,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소련이 기술 지원 안 해주니까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들어,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인민해방군님이 선양항공, 난창항공, 시안항공님을 채팅방에 초대합니다. 얘들아, 마오쩌둥 동지가 엔진 2개 달고 대함 미사일 달고 장거리 비행 가능한 대형 전폭기 만들어 오라신다. 가능하겠냐? 그래서 이제 선양항공이 동지, 저희 선양항공이 개발 중인 J82 그 대형 전투기를 전폭기 버전으로 개조하시는 건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제 난창항공이 무슨 소리야, 우리 난창항공이 만든 인민해방군의 주력 J6를 기반으로 만드는 것이 비용도 저렴하고 리스크도 적고 유지관리도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안항공이 그 참 상황 파악들 못하시네 동무들. 지금 마오 동지께서 어떤 의중을 가지고 저런 말씀을 하셨는지 파악이 안 돼요? 세계적인 트렌드를 따라야지. 트렌드를 저희는 완전히 독자 설계하겠습니다. 그 독자 설계 갑니다. 그래서 이제 인민해방군이 그래? 시안? 오케이. 그럼 너희가 한번 맡아서 해봐. 마오 동지 관심 사업이니까 각별히 신경 써서 최대한 서둘러. 알았어?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 세계적인 트렌드였던 이 토네이도 또는 이제 F-111
그리고 수호24 같은 대형 전폭기를 딱 시한항공이 독자적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이때 중국은 미국하고 핑퐁 외교하면서 소련하고 사이가 무지 안 좋았지만 서방 세계하고 협조가 좀 잘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시제기를 제작할 때 영국으로부터 기술 지원도 받아서 롤스로이스 엔진을 지원받아서 시제기를 만듭니다. 그래서 개발 착수 12년 만에 완성시켰어요. 중국 최초의 초음속 전폭기 JH7 페이바오 B표 나르는 표범, 최대 이륙 중량은 무려 28.5톤입니다. 최대 속도는 마하 1.75, 작전 반경은 무려 1759km, 정말 어마어마한 작전 반경이죠. 탑재 능력은 최대 9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함정은 있어요. 작전 반경 1759km를 구현하려고 하면은 여기에 날개 그리고 동체 아래 그리고 또 반대쪽 날개 해서 3개의 대형 외부 연료 탱크를 달아야 되니까, 그거 포함해서 이제 무장 능력, 탑재 능력이 최대 9톤이니까 그 외부 연료 탱크 제외하면 뭐 9톤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한 4, 5톤, 뭐 4톤 이 정도 나오겠죠? 뭐 그 정도만 해도 또 사실 대단해요. 이 목적이 대한미사일 쏘는 거니까 대한미사일 2발만 장착하고 자위용 미사일, 공대공 미사일 장착하고 이 정도 해서 1700km 날아가서 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었어요. 이때 이제 1976년도부터 개발 시작해서 1988년도에 시제기를 만들었는데, 이때까지는 아주 서방 세계와 사이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롤스로이스가 엔진 지원을 해줬어요. 자, 이게 이제 함정이 좀 이따가 나옵니다. 자, 근데 이거 형상 한번 보십시오. 자, 이렇게 에어 인테이크 사각형으로 딱 생겨가지고 완전히 뭐 직사각형 비슷하게 생겨서 옆에 달랑 붙어 있고만 이런 형상이 있죠. 요게 이거하고 너무 비슷하네. 시안 603 연구소에서 갑자기 이 튀어나온 설계가 어디서 많이 보던 디자인 아닌가. 그래서 이거 프랑스에서 만든 제규어하고 거의 흡사하게 생겼어요. 우리 사람 유럽이랑 사이 좋다 해. 엔진도 영국제다 해. 이제 이렇게 자랑합니다. 그래서 가베닉, 뭐 토네이도나 F-111 이런 것들처럼 가베닉은 안 되지만 어쨌든 이런 제규어나 이런 거하고 비슷하게 만들어서 제규어의 뻥튀기 버전으로 만들었습니다. 엔진도 롤스로이스에 지원받고 해서 정말 뭐 롤스로이스 엔진은 세계 최고의 엔진 중에 하나니까 이거 이제 신뢰성 있는 그런 비행기가 될 뻔했던 거예요. 문제는 1989년도에 천안문 사태 때문에 이제 이런 엔진 공급 이런 거 다 없는 것으로 돼버렸죠. 그래서 엔진 공급을 못 받으니까 그 롤스로이스 엔진 받은 거 가지고 자기네들이 그냥 대충 역설계 해가지고 끼워가지고 해보니까 이게 그냥 자꾸 추락하는 겁니다. 시제기 20대를 만들었는데 그 중에서 대여섯 대가 추락해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진짜로 추락하고 있는 모습인데, 제가 사진 화면이 작아서 그 조종산 위에 지금 이 위에 낙하산 타고 사출하고 있는 것이 보이고요. 이 비행기는 이렇게 마을에 그냥 내리꽂는 이런 모습이 보이는 사진이 촬영된 겁니다. 그래서 원래 추락하는 것은 다 날개가 있는 것이다 해. 이제 이렇게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그래서 자꾸 추락하는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어떡하냐. 추락하지 않게 만들어라 해가지고 이때부터 다시 열심히 엔진 다시 손보고 해가지고 다시 개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심기일전 성능 개량형 JH7A 무려 2002년도에 등장합니다. 1976년도에 개발 시작해가지고 2002년도에 이제 추락 안 하는 비행기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엔진 문제 해결하는데 15년 걸렸다 해.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롤스로이스가 엔진을 안 주니까. 그래가지고 자기네들이 그 역설계 해가지고 이제 그래도 자꾸 추락하니까 그 추락 안 하게끔 만드는데 무려 15년이 걸려서 76년도부터 개발을 시작했던 이 JH7이 2002년도에 JH7A가 돼가지고 이제서 추락 안 하는 전투기로 제대로 데뷔하게 됐고, 이때부터 이걸 중국은 210대를 생산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생산 안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20몇 년이나 개발했으니까 이걸 생산 안 할 수가 있나요? 그래서 생산을 210대를 했습니다. 왜 생산 안 하려고 했냐? 왜 생산 안 해도 됐냐? 그게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수호이 30. 이 2000년대 초반만 해도 벌써 중국이 러시아하고 사이가 좋아져가지고 수호이 30 MKK를 들여왔어요. 그러니까 이 수호이 30 MKK는 정말 성능 좋은 그런 이 전폭기 다목적 멀티롤 전투기 아니겠습니까? 작전 반경, 기동성, 폭장량, 속도 모든 것이
수호이 30 MKK가 나오는데 뭐하러 JH7을 써? 왜 써? 수호이 30 MKK는 최대 폭장량이 8톤입니다. 그런데 수호이 30은 외부 옐로 태클을 달지 않아요. 그런데 8톤은 전부 오롯이 무장인 겁니다. 대단한 거죠. 수호이 30이. 기동성 코브라 기동 이런 것까지 해낼 정도로 기동성 좋고 이 항속거리 이런 거 압도적이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당시 이민해방군 해군이 한 200대 정도 수입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200대를 수입을 한 것을 바탕으로 J16을 만들었어요. 그런 계획 200대를 수입을 했고 이미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J16 만들 계획도 세웠고 한데 이 JH7 26년 전에 만들기 시작했던 JH7을 만들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냥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만들었는데 중국에서는 이제 한물간기체입니다. 그런데 김정일에게는 워너비 아이템이 된 겁니다. 저거 지금 중국이 의미가 없어졌잖아. 저거 우리가 받으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된 거예요. 왜냐? 북한이 이제 그때 중국의 국산 전투기인 J10을 좀 주세요 했더니 중국이 거부했거든요. 그런데 J10은 자기네들 쓰는 거니까 안 주는데 저거 지금 수호이 30 대량 도입해가지고 안 쓰잖아. 저거 우리가 달라고 하면 되겠네? 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김정일 님이 후진타오님을 채팅방에 초대합니다. 저 허금도 동지 내래 이번에 방문한 김에 긴히 부탁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하시오 김동지. 내가 도와줄 일이라도 있어요? 동지께서 이번에 수호이 30 추격기 사면서 잘 안 쓰신다는 그 습격기 있지 않습니까? JH7이라고. 그거 한 30대 정도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후진타오가 딱 생각을 해봤더니 아니 그거 주면 일본 놈들이 방방 뛰면서 그 핑계로 온갖 무기 다 살 텐데 내가 그걸 왜 줘요? 그리고 사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달라고? 아니 내가 남조선 호구들도 아니고 몇 년 타지도 않은 걸 그냥 주겠나? 하고는 채팅방에서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남은 김정일이 싫으면 싫은 거지 저 반동놈의 새끼 성질 진짜 고약하고만 기래.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이것 때문에 속이 상해서 그 다음에 돌아가 버렸죠. 이제 이렇습니다. 그래서 김정일 입장에서는 미국의 항공모함이 너무 무섭잖아요. 그래서 이거 대함 타격용으로 만들었으니까 중국이 지금 안 쓰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이걸 우리가 한 30대 받아오면 여기다가 대함 미사일 장착해서 미국 항공모함 쏴버리고 미국 한미연합 상륙훈련, 상륙작전에서 원산으로 남포로 막 들어오면 이거 가지고 이제 상륙함들 쏴버리고 하는 그런 억제력을 가지면은 이 한미연합군이 상륙도 못하겠고 미국 항공모함이 접근도 못하겠고 이러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해서 이거 좀 달라고 했는데 후진타오가 안 준 겁니다. 왜냐? 북한의 군사력이 올라가면 일본이 또 핑계대고 북한이 위협이야 해가지고 이제 또 군사력 증강해서 중국하고 군비 경쟁에 들어가니까 이거 못 준다 해서 안 줘버렸어요. 잘 됐죠. 줬으면 우리 지금 굉장히 긴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잘 쓰진 않지만 덩치가 워낙 크고 쌩쌩하죠. 그래서 이제는 전투기보다는 지원기로 제2의 인생 아니죠. 비행기니까 기생이 시작됩니다. 기생. 이거 술집에 가면 있는 그 기생 아니고 그냥 비행기의 인생을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멀쩡한 걸 왜 남줘? 계속 써먹어야지 해가지고 보시면 여기 전자전 포드들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전자전기로도 쓰고 그리고 지금 중국이 PLXX라고 해가지고 400km짜리 사정거리의 공대공 미사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거 발사 플랫폼으로도 쓰고 이제 이렇게 지원하는 직접 일선에서 그냥 붙는 이게 아니고 뒤에서 지원하는 이런 용도로 이제 덩치가 크니까 폭장량이 많으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쓰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제2의 임무, 제2의 기생을 시작했다. 그래서 지금 아직도 상당 기간 2002년도부터 만들었으니까 상당 기간 중국에서 활약할 것이다. 그리고 PLXX 이런 것들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서해에서 아주 위협적인 그런 전투기가 될 것이다 라는 우려도 같이 해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